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가방 만들어 볼 건데요. 보고 계신 가방은 사이즈는 조금 넉넉해 보이죠. 그런데 가방끈은 많이 길지 않아서 토트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데일리백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가방이고요. 뭐 정장이나 캐주얼에 다 어울릴 듯한 그런 가방입니다. 자, 일단 사이즈가 좀 넉넉해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아요. 가방은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가방 사이즈를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만드시는 분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만들면서 조금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 일단 바닥을 제가 가방 바닥을 만들어서 안에다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처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가방 바닥 딱 맞춰서 이 사이즈를 알려드리면, 제가 가로 27cm, 세로 12cm로 잘라서 만든 가방 바닥을 넣어서 사이즈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도 뭐 원하시면 좀 더 높일 수 있잖아요.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가방의 높이를 보면 대략 23cm 정도, 높이가 22, 23cm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 정도 22cm, 23cm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에는 제가 실볼을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넣을 수 있고요. 뭐 안에 사실 이렇게 뭐 보조 사이드 안주머니 같은 게 따로 있진 않지만 갖고 계신 미니 파우치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에다가 이것저것 넣어서 안쪽에서 좀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넉넉한 사이즈라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고요. 이 가죽 손잡이가 참 좋더라고요. 일단 너무 좋은 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에 실만 연결해서 안쪽에 타이트하게 묶어서 완성을 한 거거든요. 혹시나 불안하면 뭐 이쪽이나 이 윗부분의 안쪽에 뭐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굉장히 단단하게, 안에 좀 많이 넣어서 들어봤는데 가죽이기 때문에 늘어질 현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처지는 현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가방이고요. 얘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컬러 때문에 베이지색이어서. 오늘 저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얘는 인디핑크 컬러거든요. 인디핑크로 만들 거고, 가죽끈은 좀 더 연한 살색에 가까운 연핑크색으로 이렇게 해서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컬러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도 느낌은 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 타입 중에 원하는 타입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밑에 바닥 부분이나 이럴 때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수링을 저는 4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4개의 단수링, 그리고 가방 바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바늘은 5mm 사이즈 8호 코바늘 이용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이 24합 면사예요. 24면사를 이용해서 떴는데요. 500g이 조금 덜 들더라고요. 450에서 500 사이 정도 넉넉하게, 500은 넘지 않는 정도의 양으로 가방 하나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디핑크 컬러로 가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패턴을 먼저 보고 갈게요. 가방 패턴은 알파인 스티치를 이용했습니다. 짧은 뜨기와 한길 긴 뜨기를 이용해서 뜨게 될 텐데요. 뜨는 위치가 조금 달라지면서 이런 예쁜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짧은 뜨기나 한길 긴 뜨기를 많이 떠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위치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뜨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네, 인디핑크 컬러 그리고 5mm 사이즈 코바늘로 가방 바닥부터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이 있을 때 왼쪽 손으로 실을 감아서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손가락 펼쳐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실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늘로 위에 걸어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오른쪽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또 지금 잡고 있는 이 부분 위치를 위쪽으로 교차된 부분으로 옮겨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사슬을 떠주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매듭을 지은 건데요. 이 매듭을 사슬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꽉 찢지 말고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구멍이 동그랗게 보이게 이 정도 간격을 두고 떠줍니다. 이게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슬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코가 2개가 된 거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사슬로 코를 올려줄 건데요. 제가 지금 사슬뜨기 2개 했죠.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올려서 총 20개까지 사슬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슬뜨기를 끝까지 떠줬습니다. 이제 이 위에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자, 맨 끝에 부분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이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뜨기 위해서는 기둥코가 하나 필요해요. 기둥코는 사슬 하나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기둥코로 올라갔고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자,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는 2개를 떠줄 거예요. 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빼주고 걸려있는 2개의 실을 한 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빼주시면 짧은뜨기 하나를 떠줬는데요. 제일 첫 코에는 짧은뜨기를 2개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바늘을 찔러서 빼주시고 짧은뜨기. 제일 처음 시작하는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둘, 2개를 떠줬는데요. 이렇게 쭉 떠주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점점점 사이즈를 키워갈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부분에 양쪽 끝에 4개의 모서리 지점이 있을 거예요. 꼭지점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표시를 하면서 떠줄 건데요. 지금 짧은뜨기 2개 떠준 것 중에 이 2번째 짧은뜨기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를 한번 하고 네, 이렇게 해주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건 쭉 떠서 맨 마지막에 있는 끝에 코 바로 직전까지 모두 짧은뜨기 하나씩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총 18개 18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맨 마지막 코 바로 앞 코까지 짧은뜨기 떠주시면 18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쭉 떠보겠습니다.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다음 코부터 쭉 18개의 짧은뜨기를 하는데요. 지금 마지막 18번째 짧은뜨기 자, 해주고 나면 맨 끝에 마지막 코가 있죠. 마지막 코는 이렇게 뜨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는 총 4개의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맨 마지막 코에서 2개로 뜨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 시작하는 2개예요. 그래서 2개 뜨고 2개 뜨고 가면서 2개, 돌아오면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코에 뜨는 2개의 짧은뜨기 네, 이렇게 마지막 코에 2개의 짧은뜨기를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2번째 짧은뜨기에 모서리 표시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끝에 2개 중에 앞쪽에 있는 2번째 여기에 또 모서리 표시를 하나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개를 해줬고 다시 돌아오는 방향으로 떠줄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 같은 코예요. 여기에도 역시 2개. 그래서 맨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가 4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4개가 들어가는데 역시 돌아오는 길에 떠준 2개의 코 중에 이 2번째 코에 다시 모서리임을 표시를 해주고 바늘 연결해서 이어서 떠줄 건데요. 뒤에 꼬리실 있잖아요. 이 꼬리실은 잡아서 같이 떠줄 거예요. 그 다음 코, 이 옆에 바늘을 찔렀을 때 이 꼬리실도 위에 얹어서 같이 숨기면서 떠줍니다. 역시 돌아가는 거는 한 코에 하나씩 18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또 한 코가 남아있게 되겠죠. 이렇게 쭉 18개의 짧은뜨기를 떠주고요. 꼬리실은 같이 숨겼다가 끝부분에 잘라주시면 돼요. 안 보이게. 지금 17개의 짧은뜨기 했고요. 마지막 18번째 짧은뜨기 해주고 나면 마지막 한 코예요. 이 한 코는 처음에 2개의 짧은뜨기를 넣었던 그 같은 코죠. 여기에도 역시 마지막에 처음에 2개를 떠줬으니까 마지막 돌아올 때도 여기에도 2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해줬으면 여기에도 하나, 둘, 이 두 번째 코에 모서리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코에 모서리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4개의 표시가 되게 된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모서리가 될 거예요. 4개의 꼭지점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을 계속 표시를 해주면서 계속 단스링으로 체크해주면서 떨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 단 마지막까지 다 떴고요. 이제 마무리는 빼뜨기로 할게요. 여기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코를 떴던 부분 표시된 두 번째 코, 이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단으로 해볼 거예요. 저는 지금은 총 7개의 단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뜨면서 혹시 변경되거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 올라가기 위해서 사슬 하나 기둥코로 올려주고요. 바닥 뜰 때는 계속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모서리 부분만 만들기 위해서 코스가 조금 바뀌어질 텐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코 사슬뜨기로 기둥코 올려준 바로 옆에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코가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자리죠. 여기에 떠야 되니까 단스링 잠깐 빼주면 이 두 번째 코는 모서리로 볼록 나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 부분마다 짧은뜨기를 이제부터는 3개씩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약간 점점점 튀어나오면서 모서리 느낌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하나, 둘, 3개를 떠줬잖아요. 이 3개 중에 가운데 부분 두 번째 코 여기에 모서리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반대편 모서리 이 표시된 이 전 코까지 쭉 그냥 짧은뜨기를 또 떠주시면 되거든요. 개수는 역시 18개예요.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주시면 18개 짧은뜨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 모서리 부분 해볼게요. 마지막 18번째 짧은뜨기 해주고 나면 역시 모서리 부분 단스링 살짝 빼주시고 이 코에 똑같죠? 짧은뜨기 3개씩 해주시면 돼요. 3개를 한 코에 넣어주는 거죠. 하나, 다시 한번 2개 했고 이제 하나 더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3개 해주시면 되고 단스링은 다시 표시 계속 해주셔야 돼요. 3개 중에 가운데 두 번째 코에 해주시고 이어갈 텐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다음 모서리까지 2개의 코는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하나, 또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모서리 부분이 나오죠. 이 모서리 부분은 짧은뜨기 3개를 해줘야 되니까 잠시 단스링을 빼놓고
자리에도 짧은뜨기 3개, 하나 더, 또 하나 더, 그리고 이 하나, 둘,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모서리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4번째, 여기까지도 역시 짧은뜨기 18개 쭉 하고 나면 이 코 바로 직전까지 올 거예요. 쭉 떠볼게요. 네, 마지막 부분 짧은뜨기 18개 하고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부분 단수링 빼고 이 코에도 짧은뜨기를 3개 할게요.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하나, 마지막 하나. 그리고 역시 가운데 코에 표시를 해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한 코가 남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코 뜨고 그 다음에 3개, 한 코 안에 3개를 떴죠. 지금 마지막에는 3개를 뜨고 마지막에 한 코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코 이렇게 떠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 코가 더 있어 보이지만 여기는 빼뜨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빼뜨기 같이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빼뜨기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로 다 올려준 부분, 여기가 첫 코예요. 하나, 둘, 셋. 이 첫 코에 똑같이 빼뜨기를 해주시면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슬 하나 올려주면 다음 단 갈 준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약간 길고 납작한 타원형의 형태죠. 이 양쪽 끝부분을 뭐 꼭지점 모서리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직각 형태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둥근 형태의 이런 느낌의 바닥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단을 올려줄 건데요. 자, 이제 3번째 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째 단, 첫 번째 제가 기둥코를 올렸죠. 그리고 모서리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전에 2개의 짧은뜨기가 나올 거예요. 2코가 나와요. 그래서 2코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2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표시된 단스링 잠깐 빼주고 이 자리에도 또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고 이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다시 한번 표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역시 이 다음 코 여기까지 그냥 쭉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짧은뜨기의 개수는 20개예요. 여기 3개씩 하면서 코가 양쪽에 하나씩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뭐 코스가 정확히 뭐 세보면서 하시면 더 좋겠다고 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 코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만약에 틀리지만 않는다면 코스는 정확할 테니까 이 표시된 부분까지, 이 바로 직전까지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20개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는 또 짧은뜨기 3개를 넣어주겠죠. 네, 짧은뜨기 총 20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모서리 부분에 도착했거든요. 여기에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3개 했고, 이 다시 가운데 코에다가 표시를 모서리 표시해주고요. 다시 다음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짧은뜨기 하면 되는데요. 4개의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짧은뜨기를 해주고 나면 다시 끝부분 단수링 빼서 짧은뜨기 3개, 하나,
다시 그 자리에 하나 더, 또 다시 그 자리에 하나 더. 이렇게 3개 해줬으면 가운데 코에 표시를 해주고, 다시 또 여기서부터 쭉 맨 마지막이죠. 마지막 면 이 표시된 직전까지 20개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20개 해줬고요. 네 번째 단수링 표시된 부분이죠. 역시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3개 해줬으면 역시나 다시 표시를 해주고요. 네, 마지막엔 2개의 코가 남아있으면 맞아요. 하나, 둘, 짧은뜨기 2개. 그리고 여기는 빼뜨기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짧은뜨기 2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제 빼뜨기로 연결 마무리 해줄 때는 빼뜨기 부분, 기둥코, 첫코. 첫코에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면, 지금 몇 단 했을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은편에도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번째 단까지 끝났어요. 계속 단을 올려 보겠습니다. 사슬 하나 올려주고, 이 단수링 표시된 부분까지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 둘, 셋. 3개의 짧은뜨기. 하나, 둘, 셋. 3개의 짧은뜨기가 됐고, 단수링 표시된 이 자리에 코, 하나의 코에 3개의 짧은뜨기 하는 거죠. 하나, 다시 그 자리에 둘, 그 다음 셋. 다 해줬으면 가운데 코에 살짝 표시해서 모서리 부분 표시해 놓고요. 다시 또 쭉 떠줄 텐데요. 이 바로 직전까지 총 22개 코가 나올 거예요. 총 22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네, 총 22개 짧은뜨기 다 됐고요. 맞은편에 다시 끝부분이죠. 모서리 부분 여기에 짧은뜨기 3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리고 가운데 코에 표시해주고, 다시 맞은편 표시된 부분까지 짧은뜨기인데요. 총 6개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각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고 나면 또 끝부분이죠. 표시해 놓은 곳에 3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자, 이렇게 가운데 코 표시해 주시고요. 마지막 4번째 면이에요. 22개 짧은뜨기 해주시고 나면 또 바로 이 앞으로 오겠죠. 4번째 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표시된 부분 또 잠시 이렇게 빼놓고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표시. 이렇게 해서 네 부분 양쪽 하나, 둘, 셋, 넷 다 표시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코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3개의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다 해주시고, 역시 빼뜨기로 빼뜨기 부분, 기둥코 부분, 첫코. 자, 이 첫코에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 주시면 지금
네 번째 단까지 다 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 가로로 긴 직사각형, 약간 둥근 그런 모양의 직사각형이 됐죠. 자, 네 번째 단까지 해줬어요. 이제 다섯 번째 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슬 하나 기둥코로 올려주고요. 표시된 부분 전까지 4개의 짧은뜨기예요. 짧은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표시된 부분에 다시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3개 해주고 다시 표시해줘야겠죠? 다시 표시해주고 끝에 부분까지 짧은뜨기, 요 직전까지, 이 바로 앞에 코까지 총 24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24개 다 해줬고 끝부분에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또 하나 더, 이렇게 3개 해줬죠. 가운데 부분을 다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맞은편 표시된 데까지 몇 코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코가 있습니다. 8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할게요. 네, 이렇게 8개 해놓고 다시 이 끝부분에 3개, 하나, 둘, 셋, 3개의 코, 가운데 표시. 네, 이번 단 마지막이죠.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24개 짧은뜨기 할게요. 네, 24개 짧은뜨기 다 해줬습니다. 맨 마지막 모서리 부분이에요. 짧은뜨기 3개 해주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코에 다시 표시해 놓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까지 4개의 코 남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빼뜨기. 그래서 4개의 코 하나, 둘, 셋, 넷. 자, 4개까지 다 해주고 빼뜨기를 이어줘야 되겠죠? 빼뜨기, 기둥코, 첫 코. 이 첫 코에 자, 이렇게 해줘서 이번 단도 마무리됐습니다. 5번째 단이겠죠? 5번째 단 마무리 됐고요. 이제 다음 단, 6번째 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사슬 하나 해주고 표시된 부분 전까지 5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코, 5개의 짧은뜨기. 네, 이렇게 됐으면 다시 빼주고 짧은뜨기 3개, 두 번째 코에 표시해주고요. 다음 표시된 곳까지 짧은뜨기의 개수는 26개입니다. 26개 짧은뜨기 쭉 해볼게요. 26개의 짧은뜨기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다시 단스링으로 모서리 표시해 주시고 이 다음 끝부분까지 짧은뜨기 10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짧은뜨기 해줄게요.
10개 다 했으면 모서리에 또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도 26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26개 해줬고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 부분, 끝부분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3개 중에 가운데에다 표시. 마지막 마무리는 5개의 짧은뜨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다 됐으면 빼뜨기, 기둥코, 첫코, 이 첫코에 빼뜨기. 네, 이렇게 6번째 단까지 떠 올렸는데 코스를 세보면 84개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다음 단 7번째 단을 뜰 때는 코늘림 없이, 코늘림이라고 하면 각각의 이 4개의 모서리 부분에 짧은뜨기를 3개씩 떠주면서 계속 사이즈를 키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단에는 그냥 각 코에 하나씩 총 84개의 짧은뜨기만 떠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둘러줄 건데요. 더 큰 빅사이즈 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표시된 부분에만 3개씩 두고 다른 코엔 다 1개씩 떠서 사이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건 선택인데요. 저는 일단 한 코에 하나씩 떠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굳이 표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빼주시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쭉 둘러서 7번째 단을 이렇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 단은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둘러줬기 때문에 총 84개의 코에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다 떠줬고요. 이제 빼뜨기 부분 해줘야 되겠죠?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면 7번째 단이 끝났습니다.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의 7번째 단이고요. 이제부터는 옆면으로 가방을 쌓아 올려줄 거거든요. 쌓아 올려줄 첫 번째 단이 되겠죠. 한길 긴뜨기를 떠서 한길 긴뜨기와 짧은뜨기를 교차해서 떠줄 거거든요. 옆면에 첫 번째 단을 뜨기 위해서 기둥코 사슬 2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길 긴뜨기를 뜰 건데요. 사슬 2개를 올려주고 떠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 첫 번째 코는 이 기둥코, 사슬 2개 올린 기둥코를 한길 긴뜨기로 대신을 하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코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부터 한길 긴뜨기를 쭉 떠줄 거예요. 총 84개의 코잖아요. 그래서 84개 중에 하나는 기둥코로 됐고 이제부터 83개의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한번 걸고 이 2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 빼주고 이 걸려있는 3개의 실 중에 앞에 2개, 그 다음 2개 이렇게 빼주시면 기둥코 다음 첫 코가 되는 거죠. 2개의 코지만 기둥코 다음 첫 코인 이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떠준 첫 번째 한길 긴뜨기 그 자리를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계속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실 걸어서 바늘 찌르고 다시 한번 실 걸어 빼주면 3개의 실이 하나, 둘, 셋 걸려 있을 때 앞에 2개 그리고 마지막 2개 이렇게 해서 쭉 둘러주시면 돼요. 총 84개의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고 한 바퀴 쭉 둘러서 이렇게 둘러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길 긴뜨기로 첫 번째 단을
떠줬어요. 이렇게 맨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고요. 여기가 빼뜨기 부분, 그리고 기둥코를 올려주면서 사슬을 올려줬죠. 그리고 처음으로 한길긴뜨기를 떠줬던 이 코에 표시를 해줬는데요.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단 한길긴뜨기로 쭉 한 번씩 둘러봐 주신 거고요. 두 번째 단은 이제 짧은뜨기죠. 한길긴뜨기와 짧은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떠줄 건데요. 두 번째 단 짧은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둥코는 사슬 한 개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진 여기 첫 코부터 짧은뜨기를 바로 뜨겠습니다. 이 짧은뜨기 자리에 표시를 이렇게 쭉 해줄 거고요. 역시 84개의 짧은뜨기를 떠줘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쭉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줄 거예요. 떠주세요. 네, 짧은뜨기 단 거의 다 떠줬는데요. 제가 지금 82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개의 짧은뜨기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짧은뜨기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빼뜨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코가 부족한 느낌이죠. 제일 처음에 한길긴뜨기 할 때 기둥코 대신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를 83개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뜨고 나면 8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이어주면 가방의 모양이 점점점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84개의 짧은뜨기로 맞춰줘야 돼서 마지막 이 빼뜨기 부분에 여기에 짧은뜨기를 84개를 채우고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84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빼뜨기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빼뜨기 부분을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2개, 기둥코와 첫 코, 여기 이 첫 코 부분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빼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84개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됐고요. 이제 세 번째 단을 올라갈 때는 한길긴뜨기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제 알파인 스티치 패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사슬 2개 먼저 올려주고, 네, 사슬 2개 올려주고 제일 처음 한길긴뜨기 뜨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슬 2개를 올려주면 밑에 부분이 약간 이렇게 이 2개의 코 사이 정도의 이 느낌이 옵니다. 그쵸? 얘가 얘 위인지 얘 위인지 약간 헷갈리게 이 사이로 오거든요. 자, 이게 느낌이 오시나요? 그런데 얘를 이 왼쪽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여기가 첫 번째라면 이 두 번째, 내려온 이 두 번째, 여기에서부터 떠줄 거예요. 사슬을 걸어서, 실을 한번 걸어서 여기죠. 여기를 뒤로 들어가서 옆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을 걸어서 빼주고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그리고 계속 한길긴뜨기를 떠주는 건데 뜨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는 얘의 이 옆쪽 위에 있는 이 코, 여기에 떠주시면 돼요. 여기에. 그 다음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세요. 앞에 한번 뜨고 뒤에 한번 떴죠. 그 다음에 앞에는 방금 얘와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건너뛴 이쪽, 이 앞에 실을 걸어서 역시나 들어가서 옆으로 나오는 입체적인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그 다음은 이렇게 여기 뒤쪽이죠. 여기 한 코씩 건너서 하나는 앞에 떠주고 하나는 뒤에 떠주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앞뒤 앞뒤, 밑에 떠준 거고 위에 떠준 거고, 밑에 위에 밑에 위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떠준 코, 여기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에 떠준 그 자리가 여기였어요. 여기죠. 옆에 기둥코 뜨고 여기가 처음 한길긴뜨기 앞쪽으로 떠준 부분에
처음 한길긴뜨기 앞으로 떠줬던 부분이라는 표시를 하고 이렇게 쭉 반복해서 떠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긴 약간 꺾어지는 부분이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한 칸씩 건너뛰면 되기 때문에 뒤에 떴으면 다시 여기에서 하나 건너뛴 이 자리, 여기가 앞쪽 밑에 뜨는 한길긴뜨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다시 이 옆에 위로 따라 올라갈 이쪽에, 그리고 그 다음도 하나 건너뛴 이쪽이니까 확인 가능하시죠? 그 다음 여기 위쪽으로 따라 올라간 이 뒤에 코, 그 다음도 한 칸 건너뛴 이 옆에, 뒤에, 앞쪽 밑으로, 그 다음 뒤로. 네, 이런 무늬가 나오게 쭉 떠주시는 거예요. 네, 앞뒤 앞뒤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기준 두시고 쭉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한 단 다 떠보셨나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살짝 꺾이고 바깥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길긴뜨기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떠줬죠. 끝에 부분인데요. 자, 여기 하나만 좀 풀러서 볼까요? 제가 앞뒤로 떴다고 했어요. 지금 끝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첫 코가 있기 때문에 몇 코 안 남았는데 앞쪽으로 떠줬기 때문에 그 뒤에 옆에 위에 뒤쪽으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고 그 다음에는 건너뛴 앞쪽이죠. 여기.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코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앞쪽으로 뜨는, 앞에 밑쪽으로 뜨는 게 제일 처음 떠줬잖아요. 마지막이 끝날 때도 앞에 아래쪽에 떠주는 게 마지막 코가 되면 맞습니다. 계속 똑같은 형태예요. 아래쪽에 먼저 뜨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도 아래쪽에 뜨는 게 끝나는 부분, 이게 마지막 코고요. 이제 빼뜨기로 이어주면 됩니다. 빼뜨기로 이어주는 부분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거고요. 제일 처음 한길긴뜨기를 떴던 그 코, 그 자리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어디가 빼뜨기 부분이고 단이 어디가 끝났는지를 사실 잘 티가 안 나게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는 부분은 단에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짧은뜨기를 빼뜨기 있는 부분까지 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얘는 빼주시고 그 다음 단은 이제 짧은뜨기겠죠. 짧은뜨기 하기 위해서 사슬 하나 올려주고 이제 짧은뜨기 역시 84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떠주시고 지금 2개의 짧은뜨기를 방금 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짧은뜨기 마지막에 빼뜨기로 이어주는 부분 이렇게 쭉 떠줬고요. 끝까지 떠주고 여기 빼뜨기 부분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84개가 돼요. 그렇게 한 바퀴 쭉 둘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길긴뜨기 뜨는 부분도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 일단 짧은뜨기 쭉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뜨기를 다 둘러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끝부분 같이 해볼게요. 끝부분에서 짧은뜨기 저는 두 번 더 떠주면 됩니다. 여기가 끝 마지막 코고요. 여기는 빼뜨기 부분. 짧은뜨기는 끝까지 다 떠준다고 했기 때문에 빼뜨기 부분까지 다 떠주고 나면 두 번째 코가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빼뜨기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한 바퀴 둘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길긴뜨기로 둘러줄 거고 그래서 사슬을 2개 올려줬어요.
자,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얘는 앞으로 떴던 전의 코고요. 얘는 뒤로 떴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뜰 코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뒤로 들어가 있는 얘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당겨 올려주고 여기에 이렇게 첫 번째 한길 긴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과 동일한 모양이 이제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떠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하나 해주고 다시 이제 여기 옆에 뒤에 바로 보이는 이곳에 또 한길 긴뜨기 떠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 뒤로 들어가 있는 이 코죠. 여기에 하나 둘 건너뛴 이 여기 뒤쪽에 이렇게 떠주고 또 뒤에 그 다음은 앞에 뜨면서 모양이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좀 집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건너뛴 그 다음 코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끌어내주고 한길 긴뜨기 떠주시고 그 다음은 뒤에 이어져 있는 코에 떠주고 네, 이렇게 하나씩 교차되는 모양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 뜨고 짧은뜨기 뜨고 그렇게 단을 쭉 올려주시는 건데요. 네, 이번 단 한번 끝까지 쭉 떠보고 또 같이 이어갈게요. 네, 지금 한길 긴뜨기 5번째 단이에요. 옆에서부터 한길 긴뜨기 하고 짧은뜨기 하고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지금이 한길 긴뜨기 그래서 옆면에 5번째 단이거든요. 자, 여기 뒤에 했으면 옆에 여기가 지금 맨 마지막 한길 긴뜨기 하는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다 떠주고 첫 코로 표시된 데에 여기에 빼뜨기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5번째 단이 끝났습니다. 다음 단 위에 사슬 하나 올려줬고요. 짧은뜨기 단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 역시 첫 번째 코에 표시 이렇게 해주고 84개의 짧은뜨기를 마지막 빼뜨기 있는 부분까지 꽉 채워서 다 떠주시고 이어서 또 한길 긴뜨기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이런 무늬로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5번째 단을 마무리 했는데요. 쭉 단을 올려서 원하는 높이까지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샘플로 떴던 거를 세봤더니 총 26단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26단은 마지막에 짧은뜨기로 딱 둘러주는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떴거든요. 높이는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넓이도 마찬가지고요. 원하는 높이로 쭉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6번째 단까지 단을 올려줬어요. 지금은 6번째 단 짧은뜨기 할 차례고요. 이렇게 쭉 올려서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 번갈아 가면서 뜨셔서 가방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높이까지 가방을 쌓아 올리셨나요? 저는 26단 올렸는데요. 무늬로 한번 보면 밑에서부터 무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까지 무늬가 나오고 그 위에 한길 긴뜨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딱 뜨는 그때까지가 26단이에요. 뭐 단수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높이 길이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떴을 때 높이가요. 저는 22cm
22cm, 23cm 그 사이 정도가 나오니까 반을 굳이 따지지 않으시더라도 그 정도 높이쯤 혹은 원하는 가방의 높이가 있을 테니까 그 정도까지 재보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떠니까 대략 무게는 430g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사용해서 여기까지 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뜨기를 이어주긴 할 거예요. 일단 여기 끝에 마무리하는 짧은뜨기 부분부터 같이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 짧은뜨기 2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 빼뜨기 부분까지 촘촘하게 짧은뜨기를 다 해줬고요. 제일 첫 코라고 표시되었던 그 부분에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고 한 바퀴를 더 빼뜨기로 둘러주는 거예요. 자, 옆에 코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요. 처음으로 빼뜨기 했던 부분을 그래도 한번 표시해 놓고 옆으로 이어서 한 바퀴 쭉 둘러 보겠습니다. 자, 옆 코에 넣어서 반을 걸어서 그대로 쭉 빼주시는데요. 마지막 단이고 제일 가방의 윗부분이잖아요. 잘 보이기 때문에 빼뜨기를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빼뜨기 간격이 균일하게 느슨하지 않게 좀 촘촘하게 예쁘게 잘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격 잘 생각해 주시고 한 바퀴 둘러볼게요. 네, 빼뜨기 끝부분까지 다 됐고요. 제가 처음으로 빼뜨기 한 부분 표시해 놨잖아요. 그 앞쪽에 자,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해줬고요. 빼뜨기, 마지막 빼뜨기 한 부분이 여기고 그리고 첫 코 부분이 여기고 그 사이에 한 코 모양이 남아있어요. 걔를 이렇게 연결해줘서 마무리 해줄 거거든요. 이 한 코가 남아있는 이 앞쪽에 여기가 마지막 빼뜨기를 한 거고요. 얘를 끊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이 됐으면 제일 첫 코 표시해 놓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살짝 덮어서 이 빼뜨기 간격에 맞춰서 좀 당겨주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 나서 실은 안쪽으로 숨겨주면 되겠죠. 네, 이제 가방의 모양이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가방 끈을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준비한 가죽 손잡이는 이렇게 아주 연한 베이비 핑크의 컬러예요. 그래서 인디 핑크인데 아주 연한 베이비 인디 핑크 같은 느낌의 그런 살빛 컬러인데요. 얘를 이렇게 달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방끈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연결만 해주면 돼서 간단한 편인데요. 이걸 뭐 연결하는 위치는 각자 자유롭게 다셔도 되지만 그냥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가방을 납작하게 반으로 접으면 앞에 42코 뒤에 42코씩 나눠지게 되겠죠. 42코씩 정확히 반을 접어서 나눠주시고요. 양쪽 끝에서부터 한 11개 정도 이 짧은뜨기 코로 11개 정도 코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11개의 코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려지는 느낌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일자로 직각으로 덮어주시고 마지막 그 바늘 부분이 이 구멍 부분이 위에서 약간 한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줄이 좀 너무 길어서 좀 짧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내려가도 되겠죠. 왜냐면 밑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도 되고 그 부분은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잡아주시고 실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더 탄탄한 느낌이 하기 위해서 같은 실로 하되
이 실이 뭐 얇진 않지만 그래도 한 줄로 하실 분들은 한 줄로 하시고 아니면 두 줄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샘플은 2개의 줄을 연결을 해서 이어줬거든요. 그 부분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양쪽에 연결해서 안쪽에 짱짱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이렇게 딱 붙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가방은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끈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쪽 끝에서 11번째 코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할 실은 대략 50cm 정도 넉넉하게 2개의 실을 연결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이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구멍을 맞추는 부분을 이쪽으로 제가 잡아놨어요. 짧은뜨기, 마지막 짧은뜨기 한 바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윗부분과 연결해줄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직각으로 잘 펼쳐준 상태에서 이어주시면 돼요. 이쪽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살짝 들어서 그 안쪽 부분에 찾아서 안쪽으로 빼주겠죠? 연결하면서 실이 좀 꼬이지 않게 잘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연결한 후에 교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안쪽에 나올 부분을 이렇게 대보시고 안쪽에서 바늘로 찔러 올려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실 정리하면서 꼬이지 않게 잘 펴주시고 안쪽으로 실 매듭 꽉 쥐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4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가방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바깥쪽에서 실을 다 연결하고 안으로 뒤집어 줬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대칭이 되는 부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실들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 안쪽에 실들을 매듭을 짓고 또 숨겨주시는 작업도 하시면 좋겠죠. 이 2개의 실을 매듭을 지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실을 옆코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2개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돗바늘로 옆코에 조금씩 숨겨주신 후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하는 작업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깔끔하게 잘 해주면 가방 튼튼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실 옆에 숨겨주고 또 매듭 단단히 지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방 다 완성해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죽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가방 바닥에 넣은 가방 바닥판 제가 잘랐는데요. 제가 샘플로 만든 것보다는 가로 폭이 약간 한 3mm 정도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살짝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그러면 가방이 절대 처지지 않고 바닥이 잘 서게 완성이 되고요. 바닥면도 제가 이거 말고 만약에 그냥 짧은뜨기로 가로로 쭉 뜨고 세로로 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모양이 좀 예쁜 것 같아서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해주는 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가방 만들어 봤고요. 자, 베이지색이랑 핑크색 둘 다 느낌이 조금 자, 이렇게 보면
네, 두 개 가방 너무 예쁘죠? 가방 바닥 사이즈는 가로가 약 27cm, 세로가 12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22, 3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굉장히 넉넉하게 책이나 여러 가지 많이 넣을 수 있고요. 요새는 텀블러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텀블러 넣고 다니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예쁜 가방, 바닥을 넣어서 처짐이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가방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가 있는 멋진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가방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